월급의 비밀. 지은이 박유연 외 2명. 회사 입장에서 임금은 비용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결국 근로자가 생각하는 노동 대가적 교환 가치와 회사가 생각하는 사용 가치의 상호관계 속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때보다 그보다 약간 적은 수의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이윤을 늘리는데 보다 유리한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수급보다 생산성을 생각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 한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고 싶은 대기업의 욕구가 클수록 해당 기업의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한 뒤 통장에 찍히는 순수하게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에서 거주자 지위를 얻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에 따르면 한 명이 다소 많은 소득을 버는 것보다 두 명이 나누어 버는 것이 낫다. 소비보다는 저축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고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어 보인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 보상을 받는다. 보다 빨리 승진하거나 평균 생산성이 높은 직장으로 옮겨 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사팀에서 실수로 더 많이 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종 수당 중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야근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가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면 직원들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 만족은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1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이면 개인이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된다. 50만원 빼기 50% 곱하기 100만원은 0.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호봉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이 차등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차등을 유지하기 위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적이 좋은 반도체 사업부와 실적이 나쁜 가전사업부에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번 돈이 가져다 주는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산다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아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시간 강사들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소방대장, 항공관제사, 시설물 보안 책임자, 법정 속기사 등의 직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소 생소한 직업들이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높은 연봉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한계 생산과 비용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한 사람을 더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 늘어나는 생산물의 가치가 최소한 비용보다는 높아야 고용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면 사는데 여러모로 편리하다. 일종의 편견 때문이다. 이왕이면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선호하는 건 사회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다. 잘생긴 외모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동료를 보며 치열하게 노력해 자기만의 경쟁력을 쌓고 또 싸우면서 기다리면 기회는 생각보다 금방 찾아올지 모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희소가치가 있는 특별한 일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경제적 지대다. 애석하게도 일반인들은 경제적 지대를 거의 갖지 못한다. 이 직장이나 저 직장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이직을 해도 급여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무척 어렵다. 특히 기업들은 갈수록 핵심 인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성향을 알 수 없도록 여러 모습을 무작위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을 혼합 전략이라 한다. 해당 분야에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 먼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회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은 어떨까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만약 사장이라면 비슷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돈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것 같은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기업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서 그리고 가게는 가게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
적절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가계금융비용은 전체 수입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든 돈만큼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주는 할인 혜택은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보안계좌란 은행에는 계좌가 있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좌다. 안정성을 보다 중시하는 상품으로 매달 은행에 일정액을 불입하는 것이 적금이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성에 더 초점을 맞춘 상품이 적립식 펀드다. 대부분이 월급을 받으면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지만 조금 부지런한 투자자라면 매달 같은 날 자금을 불입할 필요는 없다. 이왕이면 지수가 하락했을 때 불입금을 넣는 것이 향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빚을 꼭 갚아야 하나 생각하는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대출은 여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현명하다. 내부 업체와 현금 서비스도 신용 등급에는 독과 같은 존재들이다. 금융자산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꾸준한 저축과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은 자녀의 도움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준비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생계를 위해 지출했다는 증빙이 많을수록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이 많아지고 돌려받는 세금도 많게 된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기본 인적 공제 외에 부녀자 공제란 이름으로 5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는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가 불가능하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의 과표를 최대한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에, 자녀 공제 등 나머지 다른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